오늘 그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그 야구 데이터예요. 야구 데이터이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기가 있었던 날짜가 있고 던진 사람이 있고 공을 친 사람이 있고 그 exit velocity라는 것은 타자가 공을 친 시점의 속도가 될 것 같고요. launch angle이라는 것은 그 위에 나와 있듯이 그 지평선과 그 공이 날아간 각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는 공이 실제로 날아간 거리가 될 것이고, 이벤트라는 것은 공이 날아가서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그 플라이 아웃이 됐는지, 싱글, 1루타가 됐는지, 뭐 홈런이 됐는지 그런 것이고, 힛 미스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에는 없던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좀 변수를 가공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공, 죽은 공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럼 한번 2대1을 해볼 것이고 제가 그 화면 공유를 바꿔볼게요. 브라우저로. 아쉽게도 이 샘플 데이터에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야구 데이터가 없어서 그 야구 데이터를 제가 이쪽에다가 불러올 텐데 이 데이터셋이 궁금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이글에다가 뭐 샘플 데이터셋 이렇게 쳐볼게요. 샘플 데이터셋 찾기 쳐보면 샘이 나왔네요. 샘플 데이터셋. 네. 여기 저희 쪽 하드 카운트 샘플 데이터 쌓기에서 밑에 내리면 그 하드 카운트 샘플 데이터셋이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에 보시면 여기 베이스볼 CSV라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 제가 불렀고 뭐 이제 전체적인 이게 이제 데이터 프로파일링인데 뭐 예를 들면 그 전체 레코드를 봤을 때 론치 앵글은 이런 분포를 갖는다. 뭐 최대값은 어떻고 평균은 어떻다. 이런 그 통계 값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이 기회를 시작할게요. 어, 개별 레코드를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디스턴스가 있는데 디스턴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벤트 그러니까 그 뭐 이벤트의 적절한 번역은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홈런일 때 디스턴스는 평균적으로 397이었고요. 이게 그 희생 번트겠죠. 희생 플라이 아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희생 그 뜸볼의 경우에 홈런에 육박하는 평균 거리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개별 이 바 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 홈런을 쳤던 510개 이벤트의 평균적인 거리일 거고 지금 이 희생 플라이 DP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공이 멀리 날아갔다가 아웃된 경우에는 레코드가 달랑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통계에서 뭐 하나를 갖고 평균을 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얘를 이렇게 그 바차트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보편 타당한 홈런의 특성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개별 레코드로 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분포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포를 보면 이제 박스 플롯이 나오죠. 그러면 볼게요. 그 홈런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 그러니까 그 홈런 레코드가 아까 570여 개 있었는데 570개 레코드를 봤더니 중앙값이 407이고 최대가 481이었고 눈으로 봐도 아웃라이어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얘가 필드 에러인데 그 외야에서 뭐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턴스에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필드 에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3분위와 1분위 안에 50%의 레코드가 있지만 이렇게 좀 아웃라이어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박스 플랫이
아주 그 실무자들은 알아야 되지만 보고하기 좋은 차트는 절대 아니에요. 그 여전히 그 우리 일상의 데이터를 보는 문법 속에 박스 플러스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뭐 95% 신뢰 구간 정도를 보기도 해요. 95% 신뢰 구간이 뭔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블로그에 보면 제가 간단한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야구 데이터를 갖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떤 값들이 차이가 날 때 이 차이가 본질적인 거냐, 이게 우연인 거 아니냐, 그 이 차이가 어떠한 그 우리 현실에 반영인 데이터에 있는 어떤 질서의 반영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90% 신뢰 구간을 이야기해서 이것들이 겹치지 않으면 최소한 전통적인 통계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차이가 우연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히트맵 형태로 해서 어디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는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분포 이 정도로 하시면 저는 하겠고 여러분들은 뭐 관심이 있다면 꼭 그 한번 실습 직접 해 보시면서 자기 데이터로 그 평균을 넘어서 분포를 봤을 때 처음엔 어색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결국 그 우리가 단순한 주장을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자 하는 이런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의 분포를 보고 보아야 한다는 점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상관관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색상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그 디스턴스 말고 그 론치 앵글과 공의 속도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Y축에는 우리가 공을 쳤을 때 몇 도의 각도로 공이 날아갔나가 나와 있고 X축에는 그때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각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랐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는 5만 가지는 아니고 수십 가지의 그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홈런. 그래서 이거를 쪼개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쪼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색상으로 이벤트를 나눈 다음에 하나하나 더블 플레이가 어디쯤에 있는지, 빌드 에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홈런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홈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론치 앵글이 높아질수록 속도가 좀 낮은 경향도 보였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아, 여러 이벤트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분할, 영어로는 이제 이게 패시팅이라고 하는데 또는 스몰 멀티플 기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둘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제각각인 것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이벤트로 데이터를 하위 그룹하는 게 가장 그 적절한 방법일 거예요. 그럼 최소한 론치 앵글과 공의 속도 간의 관계는 홈런인 경우에는요, 어떻고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뭐 필드 에러인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굉장히 약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